네, 내일은 스타킹 시간입니다. 앞으로 월요일 날 함께 만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 이코노미스트의 김태성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처음 뵙죠. 우리가 지난주엔 월요일이 없었잖아요. 네, 맞아요. 수지양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두 분 다 구면이신데 네. 일단 이지은 대표님은 12월부터 저희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스타킹에 또 이렇게 미녀분이 함께하고 계셔서 시청자분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고 네. 김태성 본부장님은 또 저와 2년 전에 같이 방송을 했었는데 네. 역시나 또 이렇게 훈남이시고 또 너무나 좋은 종목들 잘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또 월요일 팀 계속해서 네. 이렇게 기대감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월요일 팀은 비주얼 팀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훈남, 감사합니다. 훈녀라고는 안 하죠. 미녀. 미녀. 네, 훈남과 미녀와 함께하는 월요일 팀이고요. 수지양 앞서 우리가 네. GPT 스토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이제 앞으로 출시가 되고 다양한 챗봇들이 나온다는데 만약에 나온다면 어떤 거를 좀 돈 주고 살 것 같아요? 저는 GPT에서 한 번 사용을 해봤었는데 네. 제가 했던 거는 연애 상담을 했더니 연애 상담. 되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네. AI가 1부터 막 10까지 연애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럼 연애만 따로 떼어놓은 챗봇이 나왔다. 돈 주고 삽니까? 전 돈 주고 살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또 사주풀이 이런 거 해도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제가 약간 개발 쪽에 좀 가볼까요? 그렇군. 우리 김태성 본부장께서는 만약에 뭐 GPT 스토어가 좀 나온다면 이건 내가 좀 돈 주고 사고 싶다. 그래도 어차피 주식하는 사람이니까 포트폴리오를 한번 오. AI가 주식. 잘 짜는지 우리가 잘 짜는지 네. 한번 비교도 해보고 싶고 예. 감정이 좀 배제된 전략을 한번 들어보고 싶긴 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 이지은 대표님은? 네, 저도 두 개 다 욕심이 나는데요. 저는 연애도요? 네, 연애도 네. 욕심이 납니다. 욕심이 나요? 네. 한번 다운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지은 대표님도 또 이렇게 유튜브에서 연애 관련된 거 즐겨 보신다고 저랑 공감대가 또 형성이 됐었거든요. 그래요? 네. 예. 이제 그 영역 속에 AI 챗봇이 들어가게 되는데 조금 이따 소개하겠지만 오늘 소개해 주실 두 종목도 실은 AI 챗봇, 뭐 AI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의 종목부터 볼까요? 누구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스탁 요정 혜린 씨 나와주세요. 네, 이지은 대표님과 김태성 본부장님이 과연 어떤 종목들 준비해 주셨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지은 대표님은 신테카바이오 준비해 주셨군요. 오늘 4.36% 상승했고요. 김태성 본부장님 딘노이드 가져와 주셨는데 5.56% 상승을 했습니다. 먼저 이지은 대표님의 신테카바이오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국제학술지인 네이처가 AI 신약 개발에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신테카바이오는 AI 신약 개발사 1호인 만큼 국내에서 주목받는 AI 신약 개발 기업인데요.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함께 열리는 바이오 파트너링 그리고 바이오텍 쇼케이스에 참가를 합니다. 이 기대감에 더해서 AI 합성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이 플랫폼이죠. 딥매처와 암세포만을 공격하는 신생 항원을 예측하는 네오 ARS를 통해 신약 개발의 성공률과 또 속도를 높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2024년 초에는 주요 AI 신약 플랫폼과 서비스 모듈화를 해서 서비스용 소프트웨어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영업력을 강화하면서 매출 성과를 높일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전망 이지은 대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지은 대표님의 종목이 신테카바이오. 네. 신테카바이오. 이름이 약간 좀 아우라가 있어요. 예. 신테카. 신테카. 네. 뭔가 신이 택했다. 그러니까 나 그만하려고 그랬는데 신테카. 이거 약간 김민수 대표님이 좋아하시는 개그인데. 네. 맞아요. 일단 이진 대표님. 네. 신테카바이오. 일단 전반적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신테카바이오는 AI 신약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기업인데요. 사실 이 신약 AI 플랫폼 왜 그렇게 각광을 받냐면 AI 신약 시장 같은 경우에 2021년과 22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45% 정도 되는데 이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2027년 기준으로는 한 5조 원이 넘는 시장의 규모가 형성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여러 기업이 있긴 하지만 거의 좀 탑 기업이라고 뽑을 수도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하고 또 AI를 활용해서 신약을 만드는 게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일단은 비용적인 우리가 왜 바이오 기업들은 돈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신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보통 시간도 10년에서 새로운 신약 개발하는데 15년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후보 물질부터 임상 실험까지 다 마치고 또 상용화가 되기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혁신적으로 좀 줄여줄 수가 있는 게 바로 이제 신약 개발 AI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기대감이 더욱더 실린다고 할 수가 있고 이게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이쪽을 새로운 먹거리, 모멘텀으로 또 점찍고 굉장히 돈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금 AI 쪽에서 가장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회사가 바로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AI 신약 개발사 리커전에 투자를 640억 원 규모의 또 투자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이쪽 시장에 대한 이런 앞으로의 향후 기대감이 좀 많이 실려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신테카 바이오로 좀 넘어오면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 많은 기업들과 함께 공동으로 지금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지금 신약 리스크도 줄이고 또 각 회사마다의 그런 강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해서 같이 좀 이어나가고 있는데 지금 호주의 QIMRB라던가 벨기에의 파마 신약 등과 함께 이제 신약 프로젝트에 대한 이런 MOU를 체결을 했기도 했고요. 다른 것보다도 지금 주가에 대한 좀 기대감이 실어질 수 있는 부분은 JP모건 헬스케어와 그리고 쇼케이스, 바이오 쇼케이스 쪽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8일부터 11일까지의 일정으로 좀 열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그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이 플랫폼에 대한 구독형 서비스를 좀 진행을 하려고 이제 좀 노력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난달 국내에서 특허 출연을 했던 건선, 아토피 피부염, 원형 탈모에 대한 이런 기술 후보 물질에 대한 이런 파이프라인의 기술 이전에 대한 논의 또한 진행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런 재료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매력도가 높은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대전에는 또 AI 바이오 슈퍼컴 센터를 준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번에 같이 글로벌 제약사들과 만나서 영업을 했을 때 이 부분도 굉장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또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테카 바이오. 네. 수지 아나운서 뭐 궁금한 점이 있어요? 신테카바이오 일단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가장 또 이렇게 주도주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쉬어가는 기업들이 많았잖아요. 바이오 기업 중에서. 특히 이제 뭐 세론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고 재료 소멸인지 아니면 또 작년과는 다르게 그래도 이제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니까 앞으로도 계속 추가 상승이 나갈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일단은 다른 바이오 기업들은 오늘 조금 좀 이제 매물이 많이 출회가 되기도 했고 수익 실현 물량이 나오기도 했지만 일단 AI와 연관된 기업들은 보면 오늘 좀 강세가 나왔어요. 뭐 뷰노라든지 루닛 이쪽이랑 그다음에 AI 신약 개발에서 종목들은 좀 강세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최근 이제 AI와 관련된 바이오 기업들은 저는 당분간은 좀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일정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뭐 상승은 전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저는 좀 근원적인 질문을 하고 싶은데 뭐 가령 뭐 요리 AI 챗봇이다. 당연히 AI가 잘하겠죠. 뭐 경영 컨설턴트, 뭐 주식 다 잘한다고 쳐요. 근데 신약 개발은 이거는 AI가 잘할까요? 인간이 더 그쵸. 잘할 수 있는 영역 아니에요? 신약 개발도 AI가 잘한다? 여기서 약간 확신이 들까 말까 해요, 솔직히. 근데 이제 AI가 처음부터 얘가 적응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디서 잘 최상의 효과를 할 수 있는지 이런 예상치를 먼저 뽑고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저는 훨씬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인간보다? 네. 그럼 우리 김태성 김태성 본부장님. 본부장님. 네. 거의 먼저 이지은 대표님이 네. AI급으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뭔가 더 할 말이 있을까 싶은데 지금 머리를 계속 돌리고 있어요. 네. 그다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저는 신테카 바이오만의 이 특장점이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같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이 샘플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진짜. 기존에 이제 1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걸렸다면 네. 그 기간이 시간만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또 그만큼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개발 기간을 줄였다? 그러면 투자하는 비용도 줄였다라고 이제 일맥상통한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플랫폼을 사용해서 신약 개발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때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제약바이오사도 그리고 이 플랫폼사도 충분히 윈윈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김태성 본부장님의 신테카바이오 O인지 X인지 한번 팻말로 들어봐 주실까요? 하나, 둘, 셋. 오.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그쵸. 또 있잖아요. 사실은 오늘 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오려고 했던 종목이 신테카 바이오였어요. 네. 근데요? 근데 지은 대표님이 한 1분 일찍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종목을 다른 걸로 바꿨는데 저도 그만큼 신테칸 바이오라고 지금 시장에서 불리고 있는 스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지금 커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해 김치국을 좀 빨리 많이 마시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먼저 반응한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 일단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대비해서 그동안에 오르지 못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처럼 장점으로 저는 작용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생각이 듭니다. 제 이야기는 반도체와 2차 전지도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새롭게 틈새 시장으로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을 제약바이오 혹은 여기에서 플러스 AI가 붙은 기업을 우리가 한번 더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여기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에 AI를 활용하잖아요. 네. 하고 이제 AI가 막 학습을 막 시키잖아요, 대표님. 그 AI를 신테카 바이오가 일단 좀 뭐 개발이나 여기에 같이 참여를 하는 건가요? 그게 좀 이제 궁금해요. 약을 만들 때요? 예. 이제 처음에 그 약을 만들 때 그 후보 물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물질들이 많이 있으면 얘가 적응증이라든지 이렇게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예. 부분들을 예측을 하는 거지 같이 AI 플랫폼 슈퍼컴퓨터부터 개발하는 건 아니고. 네, 슈퍼컴퓨터를 지금 준공을 하기는 했어요. 네, 슈퍼컴퓨터를. 걔를 놓고 공부를 시킬 때 그게 바로 네, 그래서 예. 그 매력도가 이 기업이 더 올라가는 게 슈퍼컴퓨터를 준공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그쵸, 적용 그쵸. 범위가 그쵸. 넓어질 수 있는 네, 거네요. 그쵸. 근데 제가 또 신테카 바이오를 살펴봤는데 이렇게 두 분이서 택한 종목이니까 매력은 있을 것 같은데 적자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안 그래도 이 기업의 조금 이제 아킬레스건이 적자 네. 문제인데 이 부분도 4분기부터는 지금 해소가 되고 좀 빠르면 4분기고 아니면 내년부터는 또 이제 적자가 해소될 거라는 그 추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적적인 부분도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해소 국면에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신테카 바이오. 저는 방금 이제 우리 이지은 대표님 이야기 중에서 출발점에서 훨씬 앞선다. 네. 진짜 이거 신약 개발할 때 그 출발 그 공부하는 것부터가 진짜 큰 짐이 되는데 네. 얘는 이제 AI가 다 해놓고 시작하는 거죠. 그쵸. 네. 그런 점에서 조금 압도적이다, 우위가 있다 이런 설명이 좀 와 닿는데. 그러면 자. 저희도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매수를 할지 패스를 할지 그 목표가하고, 전에 목표가부터 네.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목표가는 17,000원 부근을 제가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도 한번 매수할지 패스할지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오, 왜 패스하셨어요? 왜 매수했어요? 저요? 저는 일단 두 분이나 선택하셨으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고 네. 또 JP모건을 앞두고 그 뒤에도 계속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지은 대표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네. 앞으로도 계속 추가 상승할 여력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왜 패스하셨죠? 저는 뭐 딴 이유 때문 아니라 우리 이지은 대표님이 그런 뭐 연애 이런 거 궁금하시다고 해가지고 어떤 까칠남 컨셉으로 첫 인상을 이렇게 강하게 약간 차갑게 하는 차원으로 네. 일단 가려는 그런 의도였었고요. 설명이나 모든 것에 제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 신테카 바이오는 저의 포트에만 올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럼 이어서 김태성 본부장님의 종목도 알아봐야겠죠. 네. 누가 알려주는 거죠? 요정이 계시죠. 아까 나왔던 요정인데요. 스탁 요정 혜린 나와주세요. 네, 김태성 본부장님의 딥노이드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증권사 10곳에서 내년 주가가 10배 상승할 것이다 라면서 뽑는 이 템베거 종목으로 딥노이드가 2표를 받았습니다. 1위가 3표를 받으면서 무려 1표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요. 사실 최근에는 매출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에는 의료와 산업용 AI 산업에서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 딥노이드는
현재는 의료 AI 산업을 중점으로 하고 있는데요. 4가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 딥뷰노는 의료인이 코딩에 익숙하지 않고 또 AI 프로그램의 경험이 없더라도 데이터 업로드부터 인공지능 학습, 그리고 검증, 제품화까지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면 계속해서 이 의료인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까지 2,200여 명이 넘는 의료인이 이 개발 툴을 사용하고 있고요. 2년간 이 딥뷰노가 활용된 연구 개발 건수가 무려 70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광주 대표 병원이죠.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에 이 AI 솔루션을 공급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딥노이드의 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김태성 본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태성 본부장님의 종목은 딥노이드. 이게 거의 우리 신테카 바이오와 비슷비슷하지만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 뭐 등등입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진단이죠. 네, AI를 김태성 본부장님 활용해서. 들어볼까요? 네. 일단 사실 진단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루닛이 가장 이제 대장주로 좀 떠올리실 것 같고 이제 루닛을 뒤따라서 움직이는 게 지금 뷰노 JLK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딥노이드라고 하는 기업도 사실 작년에 이들이 움직였을 때 같이 움직이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들보다 조정의 폭이라든지 조정의 깊이가 굉장히 좀 깊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다른 기업들보다 조금은 더 많이 안고 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해소가 되는 4분기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어떻게 좀 알 수 있냐면 수주 잔고를 이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작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수주 잔고가 30억이 채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반기 들어오면서 총 수주 잔고가 지금 100억 정도로 이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는 시기와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우리가 현재 기준으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조선대라든지 전남대라든지 이렇게 대학병원에 시장 침투율을 좀 빠르게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은 굉장히 또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제가 이제 제조업을 좀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국내에서 1등하는 것도 당연히 어렵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 1등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성장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이 제한이 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결국 어디서 또 찾아봐야 되느냐? 해외에서 얼마나 빠르게 기술력을 인정받느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즈벡 군 병원으로 일단 1차적으로 이 프로토타입이 지금 납품이 됐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해외 쪽에 이제 매출 비중 또한 우리가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면서 지켜봐야 될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아마 화요일 빼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지난주 굉장히 힘드셨다라고 느낄 만한 게 딱히 주도주가 지금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짧게 작은 테마들이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제 느끼실 것 같은데 한쪽의 사업을 갖고 있는 것보다 이쪽도 이쪽도 저쪽도 조금씩 발을 담가놓는 기업들이 오히려 유리할 수는 있거든요.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의료 AI 진단이 메인이기도 하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적인 알파를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산업용 쪽, 특히나 이제 2차 전지 쪽 이제 이 딥 팩토리 쪽으로의 이제 매출 비중도 올해에는 계속해서 이제 가시적으로 이 숫자가 잡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이 기업도 신테카 바이오 못지않게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딥노이드가 정말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좋은 기업인 것 같은 게 의료 AI에 저희가 집중을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산업용 AI에서도 작년에 또 누적 수주가 100억 원이라고 기사를 봤거든요. 또 의료 AI에서는 그 뇌동맥류를 진단할 수 있는 게 비급여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일단 이게 이제 딥유로라고 하는데 이제 비급여로 이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이제 이것이 도입되는 병원과 뭐 고객들이 많아지게 된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더 커질 수 있는 성장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딥노이드는 산업용 AI도 있고 그렇죠. 이 기술을 바탕으로 의료용 AI, 특히 AI 진단으로 갔는데 저 또 원천적인 질문 하나를 또 드리면 이게 이제 진단이잖아요. 진단을 하면 의사 선생님들의 영역을 얘가 조금씩 침범을 하게 될까요? 도와주는 거 아닐까요? 안 그래도 이게 바쁘니까. 민감한 질문인데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약간 서브적인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AI가 붙여서 커져 나가는 이제 산업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작년 한 해 통틀어서 이제 가장 크게 부각받았었던 쪽이 AI 플러스
진단 쪽이었거든요. 네. 이제 이게 가장 뭐라 그래야 될까요? 거짓 없이, 그러니까 팩트로만 지금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가장 이 반응도가 이제 뛰어나다. 그러니까 개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챗 GPT 같은 경우엔 그들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 자체가 진짜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팩트인지 아닌지를 또 판가름을 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이 사진을 가지고 진단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그러한 오차라든지 오류가 굉장히 이제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쪽 부분은 산업화가 가장 지금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뭐 의사분들이 더 잘하시겠죠. 네. 또 하나가 네. 턴어라운드 할 때 되면 계속 이 딥노이드 얘기가 나오는데 네. 뭘로 턴어라운드 합니까? 딥유로인가요? 뭐 네. 어떻게 매출 어디서 지금 일단 나온다는 딥유로 거죠? 쪽에서 네. 이제 가장 중요하게 매출의 변화가 좀 일어날 것 같고, 그래요? 주식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몇 개 있죠. 네. 턴어라운드도 있고, 세계 최초 있고, 네. 뭐 최대 매출 있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뭐 턴어라운드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사실 장단점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턴어라운드 된다고 기대감을 이렇게 보였다가 실적이 좀 안 좋으면 그때는 또 힘들 수는 있지만, 네. 만약 여기에 충족하는 숫자가 찍히게 된다라고 하면 그동안에 못 올랐던 부분까지 한 번 더 저는 추가 슈팅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턴어라운드에도 한번 넣어 볼게요. 네. 네. 자, 그럼 그러면 또 이지은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OX로 한번 표시를 해보실까요? 하나, 둘, 셋. 오, 월요일 팀도 사이가 일단 좋으신 걸로 네. 하고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쪽 관련해서 딥노이드를 되게 좋게 원래 보고 있었어요. 오늘도 종목을 진짜로 이렇게 막 찾으면서 진짜 딥노이드가 굉장히 탑픽 중에 하나였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딥노이드를 준비를 하셨길래. 잘 네. 마음이 이렇게 잘 통하는 월요일 팀. 딥노이드를 마음에 두고 신테카를 찍으시네요. 좀 더 마음이 가서. 네. 네. 근데 일단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딥 AI 시리즈라고 해서 사업이 앞으로 좀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서 저는 일단 그거를 되게 좋게 봤었고, 네. 글로벌 시장을 아까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제 딥노이드에서 지금 미국의 FDA 승인이랑 유럽의 CE 인증을 또 받으려고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도 이제 의료 A라든지 미용 의료기기 쪽 이런 쪽은 해외 시장을 어떻게 잘 잡느냐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관련된 종목들이 작년에 이제 1월 달 CES 이후부터 의료 AI 섹터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세가 나왔는데 아마 이번에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비슷한 흐름이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좀 기대를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그중에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딥노이드가 그 전에는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살짝 약한 감이 있었는데 이번에 움직임을 보면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이제 흑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을 시장에서 이번엔 더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또 흑자 전환까지 되면서 앞으로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목표가 네. 어떻게 잡을까요? 일단 목표가를 되게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네. 일단은 목표가보다 사실 손절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해서 저는 목표가는 좀 높게 잡아도 괜찮지만 이 17,000원이라는 가격대 이하로 내려갔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좀 리스크 관리는 저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손절가를 좀 먼저 강조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 이제 현재 구간에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매물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3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어떤 재료와 어떤 거래량을 가지고 이 돌파를 하느냐가 저는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뚜렷한 거래 주체가 없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전 고점 부분인 3만 원대가 1차적인 목표가 될 것 같고요. 만약 이제 이 가격대로 가는 과정에서 좋은 뉴스들이 더 나온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작년 9월 달에 기록했었던 32,000원대는 훨씬 더 넘어서 35,000원대 그 이상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는가. 상대적으로 루니 뷰노 보면 딥노이드 주주분들은 지금 속이 많이 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보다 못한 것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거래량만 좀 받쳐주게 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딥노이드 목표가 35,000원, 손절가 17,000원 세워주셨고요. 루닉과 뷰노만큼 더 올라갈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도 매수를 할지 볼까요? 패스를 할지 한번 선택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저희 둘 다 이렇게 빨갛게 들었는데요. 수지 아나운서 왜? 저는 일단 딥노이드 영상 진단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도 진짜 좀 믿을 만한 것 같고 네. 아직 인공지능이 조금 낯설긴 한데 실제로
병원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네.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거 봤을 때 믿을만 하고 또 병원이 얼마나 깐깐합니까. 근데 이렇게 대학병원에서 수주가 계속 나왔다. 수주가 나왔다. 들어가고 있다는 거 하면 믿을만 하다. 네, 비슷해요. 저도 진단까지는 AI가 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약 개발도 되는데 네, 진단은 된다. 그리고 또 하나 턴어라운드. 우리 훈남 김태수 본부장님이 분명히 턴어라운드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믿고 매수로 갑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김태성 본부장님의 딥노이드는 저희 2명의 포트에 모두 편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또 김태성 본부장님과 또 이지은 대표님 그리고 저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좋은 종목 가져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M스타그램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